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납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최근 장흥 군수와 태백시장이 경조사 통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무더기로 발송했다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장과 시의원은 수영장에서 이른바 황제 수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 이영택 행동강령과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그 공직자 행동강령이 뭡니까? 네,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직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행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중앙부처, 지자체 모든 공무원 또는 학교 교직원, 공기업의 임직원 등은 물론이고요. 또 선출직인 국회의원, 지방의원, 또 지자체장도 지켜야 될 기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시장이나 군수도 이 행동 강령을 지켜야 하는 건데, 장흥군과 태백시에서요, 지자체장의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부고장 또 청첩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대량 발송한 사건이 또 뉴스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까? 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계약 인허가, 보조금 등 직무 관련자에게 공직자의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조사 결과 A 시장은 직무 관련자에게 약 200명이죠. 모친상 모바일 부고장을 통지했는데 예. 그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5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있었고요. 또 B 군수는 직무 관련자 100여 명에게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통지했는데 해당 지자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 강령을 정해둔 건데,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경조사잖아요. 경조사를 주변에 알리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이제 정일 수도 있고 뭐 관습이나 관행일 수도 있는데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일 진행자께서 학부모인데 예. 담임선생님이 우리 진행자께 경조사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제가 학교를 좀 자주 찾아가고 인간적으로 좀 친하다고 느끼면 모르겠지만 그냥 그 선생님이라는 이유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이를 생각하면은 부족을 내야 할 것 같고 또 부담스럽고 고민이 아주 많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공직자 행동강령은 계약 당사자나 보조금을 받는 사람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편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조사 통지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직자가 아예 경조사를 알릴 수 없거나 부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건 아니고요. 예.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친족 또는 본인이 전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직원, 또 본인이 소속된 뭐 각종 단체, 뭐 교회라든지 뭐 동창회라든지 이런 모임 회원들에게는 얼마든지 통지할 수 있고 부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금품을 일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권익위가 적발한 시장과 군수의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러면? 네, 청탁금지법상 시장과 군수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조금을 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2배에서 5배 처분 대상이고요. 예. 만약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네, 수사 결과 지금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최종 부조금을 받은 금액이 확정되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상당히 또 엄한 건데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파주시에서는 황제 수영 논란이 벌어졌어요. 이거 뭡니까? 네,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시장과 시의원이 수영 강습을 받으면서 일반 시민과 달리 특혜를 받았고 또 수강료 일부도 미납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특혜입니까? 예, 해당 수영장은 오전 7시 50분부터 9시까지 점검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아무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시의원은 샤워장이 일시에 붐빈다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월, 수, 금, 요일 약 20여 분씩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래서
또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수강 신청도 대리했고 예. 또 출입증 역할을 하는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야, 이거 보통 뭐 파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수강 신청 굉장히 많이 몰려서 힘들거든요. 예, 아마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당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먼저 시장의 경우에는 강습료 1개월치죠. 5만 5천을 미납했는데 이건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배에서 5배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 예.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고요. 강습료 미납은 시장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참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나 적발도 중요하겠지만요. 예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관련 조치도 있을까요? 네, 최근 지하철 등 일부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했죠. 그래서 저희가 경조사 통지 및 금품 수수 제한 그리고 문화, 체육, 휴양시설들 이용 특혜 금지 관련 행동강령 준수사항을 각급 기관에 전파해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조치했고요. 또 올해부터 기관장과 간부급 공직자들은 1년에 1시간 이상 공직자 행동강령 대면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정말 이 공직사회가 행동강령 잘 준수해서 청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이영택 행동강령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